전설야담. 신부의 치마 반쪽. 경상도 안동에 우애심 깊은 양반 형제가 살았습니다. 집에 재물이 넉넉하고 문장을 잘하여 둘 다 진사에 올랐으나 형 부부가 조카 하나만 남기고 갑작스럽게 일찍 죽었습니다. 동생 김진사는 형의 아들을 가엾게 여겨 거둬 기르며 자기 아들보다 더 사랑해 줬습니다. 김진사는 형의 재산을 따로 관리하면서 장차 조카가 장성하여 일가를 이루면 내주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드디어 조카가 혼인하게 됐는데 신부는 김진사가 직접 고른 참한 여인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조카를 인솔해 가서 예식을 거행하고 하늘을 쳐다보며 마음속으로 형에게 이제 안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신랑인 조카가 신방에서 뛰쳐나와 김진사에게로 달려와 말했습니다. 괴한이 신방에 쳐들어왔습니다. 괴한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조카는 황망한 표정으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밤이 깊어 촛불을 껐을 때의 일입니다. 어떤 놈이 문을 떼어내고 느닷없이 들이닥쳐 말하길, 내가 기어이 나를 배신하는구나. 우리 사이의 정은 이제 이 비단처럼 끊어졌다. 라고 꾸짖었고 곧바로 비단 찢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황급히 불을 켜니 괴한은 벌써 사라졌고 신부의 치마가 절반이나 없어졌습니다. 말을 마친 조카는 다른 사내와 사통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없다면서 당장 떠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신부 집에서 조카 혼례를 마치고 안도했던 김진사는 도저히 용서하기 힘든 부정한 일이라는데 공감하여 말했습니다. 묵과할 수 없는 일이로구나. 김진사는 하원을 선언한 후 조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본래 사이 좋았던 집안 간의 왕래도 끊어졌습니다. 졸지에 버림받은 신부는 영문을 알 수 없어 당황했습니다. 법도 있는 집안에서 곱게 자랐고 교양을 갖춘 교수였건만 누구인지도 모를 괴한으로 인해 혼사길이 막힌 비운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신부가 부모에게 큰절을 올린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폐인이고 우리 가문과도 무관한 처지입니다. 돈 3천 꿰미를 얻고자 하오니 버린 셈 치시길 바랍니다. 신부 아버지는 딸을 안타깝게 여겨 허락하고 돈을 내주었습니다. 신부는 흰옷을 입고 계집종 하나를 데리고 김진사의 이웃으로 가서 방 하나를 세내어 술을 팔며 생활을 꾸려나갔습니다. 술맛과 안주도 좋은 데다 값이 저렴해서 곧 손님들이 많이 드나들었습니다. 더구나 외상도 잘 주고 심하게 독촉하지 않았으며 술값으로 낡은 옷감도 받아주니 장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이런 까닭에 근처는 물론 거리가 먼 곳에서도 술꾼이 찾아왔고 이웃에 사는 김진사와 아들들도 종종 와서 술을 마셨습니다. 김진사는 신부 얼굴을 보지 못해서 모르지만 신부는 김진사와도 가까이 지내면서 그 집의 길고 짧은 옷가지들을 거의 다 알아냈습니다. 손님 접대는 여종이 맡아서 했고 신부는 몸가짐을 엄격히 해 취객들이 감히 지분되지 못하도록 대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어느 날 한 손님이 비단치마 조각을 가지고 와서 외상값을 갚았습니다. 신부가 급히 그 조각을 첫날 밤 입었던 치마에 맞춰보니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 치마를 가지고 온 사람은 김진사 집안의 사내종이었습니다. 며칠 후 신부는 날을 정해 계집종을 시켜 마을 어른들을 초대했습니다. 여종은 가가오호 일일이 찾아다니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희 주인은 비난한 선비의 집 과부입니다. 생계를 위해 이곳에서 3년 동안 장사했는데 마을 어른들의 은혜 덕분에 다소 경제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장차 고향으로 돌아가 여생을 보내고자 하므로 변변치 않은 술과 안주를 마련하여 어른들에게 은혜를 보답하고자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술집 주인의 성품을 어질게 여기던 터라 즐거워하며 흔쾌히 참석했습니다. 신부는 잔칫날 마당에 큰 자리를 마련했고
김진사와 조카도 참석했습니다. 술 순배가 끝났을 때 계집종이 말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모두가 무슨 일인가 싶어 주목한 순간 신부가 예복을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계집종이 자리를 펴니 신부가 머리를 숙여 말했습니다. 제게는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는 한이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어른들께서는 원통한 일을 다스려 주십시오. 사람들이 깜짝 놀라 서로를 돌아보는데 신부가 김진사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저기 계시는 김진사님의 조카 며느리입니다. 첫날 밤에 괴한이 들어와 제 치마 반쪽을 칼로 베어간 바람에 그날로 저는 쫓겨났습니다. 규중 처녀가 더러운 누명을 썼으니 죽어도 수치는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백하기에 성을 바꾸고 정체를 숨긴 채 괴로움을 참으며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신부가 품에서 비단 조각을 꺼내어 치마를 하나로 맞춰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밤에 빼앗겼던 비단치마 조각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김진사님 댁종이 범인입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참석자들이 놀라서 얼굴빛이 달라졌을 때 신부는 그 비단 조각을 내팽개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진사는 황급히 조카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따라가 보아라. 저 사람이 죽을 것 같구나. 조카가 급히 달려가 보니 신부가 정말 대들보에 목을 매는 중이었습니다. 조카가 간곡히 말리자 신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조카는 너무 미안해서 쩔쩔맸습니다. 다음 날 김진사는 그 종을 붙들어 추궁했으나 차마 말하지 못하기에 주변 사람들을 물리치고 다시 물으니 그제야 종이 자백했습니다. 이 일은 안방마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주인어른께서 새 아들보다 조카를 더 예뻐하시고 조카의 재산만 챙겨 늘어나게 하니 마님께서 조카가 일가를 이루지 못하게끔 혼인을 방해하라고 시키신 것입니다. 요컨대 김진사의 아내가 조카에게 재산을 떼어주는 게 싫어서 남의 집 처녀 인생을 망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내가 저지른 일이라 김진사는 어찌 처리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일단 김진사는 다른 죄를 씌워서 괴한 역할을 한 사내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조카에게는 신부를 맞이하게 하고 형의 재산을 전부 물려주었습니다. 평생 아끼고 사랑하거라. 조카에게 이렇게 말한 김진사는 늙었다는 이유로 집안일을 새아들에게 맡기고 아내와 함께 후원에 초당을 짓고 따로 살았습니다. 아들들에게는 아침에 한 번만 문안을 드리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바람이 크게 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진사는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지만 아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몰래 일어나서 바람 방향을 따라 초당에 불을 지르고는 일부러 변소에 갔습니다. 시간상 아내가 죽었으리라 짐작될 무렵에야 김진사는 불이 났다고 외쳐서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뒤늦게 새 아들이 달려왔으나 어머니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김진사는 상을 치른 뒤에 새 아들에게 사실을 밝혔습니다. 내가 죄지은 너희 어미를 죽였느니라. 그러니 아내를 죽인 내가 어찌 사랑구실을 하겠느냐? 나는 산에 들어가 중이 될 것이다. 중은 속세 사람이 아니니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조카라 해도 용서치 않을 것이다. 내가 아내를 죽였는데 너희라고 못 죽이겠느냐? 김진사는 그 길로 금강산에 들어가 중이 됐습니다. 당시 나이 50여 세였으며 왼손 손가락이 6개여서 사람들이 육지대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본래 유학을 공부한 선비였으므로 불가의 언행을 숭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대사의 나이 환갑이 되자 세 아들과 조카가 새옷 한 벌을 지어 대사를 찾아갔고 세 아들은 조카를 내세워 인사드리게끔 했습니다. 비록
엄한 명령이 있었지만 환갑은 인간 세상의 큰 경사이옵니다. 조카가 옷 보자기를 올려 장수를 기원하니 대사는 버선 한 켤레만 받으면서 물러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조카는 울면서 종령제들이 문에 와 있다며 한 번만 만나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대사는 큰 소리로 호통치며 엎드린 조카를 일으켜 세우며 어서 물러가라 했고 세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습니다. 그는 말년에 영남의 산사에 머물렀는데 104세가 되어도 정정하니 사람들이 찾아와 뵙고 현세불로 불렀습니다. 그 무렵 관찰사가 풍수에 무척 발달한 육지대사를 만나고 싶어 했으나 대사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어린 제자가 인심을 혼란하게 만드는 요사스러운 말을 퍼뜨리다 잡혔는데 관찰사는 조정에 보고하면서 이를 핑계로 대사를 잡아들였습니다. 관찰사가 막상 대사를 대하니 100세 넘은 노인이라 당황했습니다. 관찰사는 후회했으나 형장을 치고 신문한 후에 속방하라라는 어명이 있는지라 늙은 사람이니 때리는 신용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사는 형틀에 묶이자 형리가 곤장을 들기도 전에 한마디 연부를 외우고 죽어버렸습니다. 관청 바깥문을 둘러싸고 서 있던 사람들은 그 일을 신기하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